그러면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다리거나 더 사거나.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장주였다가 갑자기 가치주가 됐다. 너무 싸졌다. 가치주 레벨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속도는 예전 같지 않겠지만 올라간다. 네, 불쑥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찾아야죠. 이제 장비로 가야 된다.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제2의 먹거리가 시작되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투자 어떠세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와중에도 실제적으로 주가는 계속 밀리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가 이제 또 투자하는 금액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또 코스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코스닥에서 갈 수 있는 소부장들이 있는지 오늘 이건희 대표님 모시고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실적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때문에 뭐 사실은 주가가 문제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실적 아니면 주가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한 40% 이상 빠졌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한 35% 이상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하이닉스가 조금 힘이 없는 거는 최근에 루머가 조금 많이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된 조금 안 좋은 루머들, 이제 새로 들어가는 베라루빈 울트라 모델에 들어가는 게 이제 HBM이 1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좀 줄였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또 줄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루머는 루머예요, 그냥.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낼 때 보면 루머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블랙엘 나올 때도 뭐 수율이 안 나온다, 뭐 출시 시기가 늦어질 거다. 엔비디아 자체의 이름이 부러움이잖아요. 이름이 그게 라틴어로 부러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부러워서 자꾸 애들이 시기 질투를 해.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까보면 이제 실적 발표할 거 아니에요. 8월 27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면 아마 잘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과하게 지금 조금 반영을 시키는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요즘에 방송 출연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뭐 건희 형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막 응원의 댓글이 많다가 요즘에는 욕의 댓글이 많죠. 예, 그 얘기는 심리가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좋다고 하니까 저 꼭대기에서 많이 사셨어, 다들. 왜 다 마이너스지? 올해 우리나라 주가지수 코스피만 보면, 코스닥은 좀 별개로 보더라도 코스닥은 지금 뭐 마이너스지만 코스피는 지수상으로 아직도 50% 이상 올라와 있어요. 연초 대비. 근데 미국 시장으로 간대요. 미국 시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꼴랑 10% 올랐어, 올해. 근데 미국 지수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좋은 거죠. 그럼 뭐 예금 넣으면 되지.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하락과 상승이 나오는 이유를 왜 하락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PBR로 보더라도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1.5배 밑에 있습니다. 예전에 클라우딩 컴퓨터가 한참 막 보급될 때, 지금의 데이터 센터보다 더 작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생겼을 때 엄청난 호황이라고 할 때 한 2.5배 갔었거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PBR이. 근데 지금 그 호황이랑 비교가 안 되는 호황이죠. 예. 근데 이거에 거의 한 뭐 10배가 넘는 호황인데, 근데 아직도 PBR이 1.5배 밑에 있다. 미친 겁니다, 이거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 예, 그러니까 지금 주워 먹는 시장인데 사람들은 지금은 또 막상 사라 그러면 안 사요. 쟤는 맨날 나와서 사라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용기를 내봐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낮아졌는데 그건 왜 빠졌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주인공이 2명이 등장하죠. 레오폴트라는 친구, 이제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 뭐 똑똑하다고 하는데,
레오폴트라는 사람이 만든 시츄에이셔널이라는 이제 펀드가 있었어요. 이 펀드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이제 그 우리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제 옛날에 M7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회사들을 숏을 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네. 뭐 그다음에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을 거의 4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샀어요.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친구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나라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27일 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꼭대기가 언제냐면 6월 15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보름 영향이 준 거야, 보름. 한 15거래일, 16거래일 정도 영향을 준 겁니다. 상승 탄력에. 그 전에 그럼 상승은 누가 시킨 거냐면 그 레오폴트가 시킨 거예요. 레오폴트한테 고마워해야죠. 예,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좀 과하게 오른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우린 거기다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불질러 놨으니까 더 갔죠.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6월 달에 상승할 때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내에 60개도 안 됐어요. 맞아요. 60개, 70개. 네. 다 빠져 나머지는. 5월 중순부터 다 빠졌습니다. 기가 너무 심했죠. 현대차, 뭐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상 주가는 5월이 고점이었던 게 맞는 거예요. 근데 6월까지 오버슈팅 나왔던 거는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레버리지가 커졌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붙이니까 코스닥 팔고 집 팔고 뭐 코스피 팔고 해서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거를 공격한 세력이 있었죠. 과하게 올리니까 항상 과하면 반대급부가 나오는 게 미국 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또 등장하는 게 시타델이죠. 시타델을 또 추종하는 또 헤지펀드들이 있죠. 거기에서 같이 아랫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 20%를 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 빠지냐? 30%, 40%까지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린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더 빠지는 거죠. 근데 빠질 때 그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래. 반도체가 꼭지다. 뭐 심지어는 최근에 랜드 가격이 살짝 꺾였었거든요. 네. 랜드가 꺾인 거는 그 홍콩에 이제 쇼 무슨 킴이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랜드가 꺾인 거는 이거는 메모리가 부러졌다는 신호다. 빠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최근에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리포트 보니까 38만 원 목표가인가 그게 쓰셨던데. 나왔어요. 예. 근데 또 모건 스탠리 본사 쪽에서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근데 하여간 갖다 대입을 한 거죠. 예전에 랜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대입해서 보니까 그때는 반도체 전체가 밀렸는데 그분의 말도 어제부로 바뀌었어요.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어제부로 랜드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있으니까. 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스팟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데일리, 뭐 위클리 다 체크하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다 맞는 말이에요. 야, 니네가 생각을 해봐라. 야, 필요한 사람은 200%씩 필요한데 더 필요한데 증사는 20%밖에 안 돼.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경제 논리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뭐 LTA가 뭐 싸게 계약이 됐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루머가 다 돌아다니죠. 빠지니까. 그렇죠. 빠지고 나와서 나오는 논리고 결국에 이제 그 공격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시타델이 이제 시츄에이셔널을 그 펀드 하나를 청산시키면서 인수했죠. 인수하고 났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게 7월 30날이었는데 31일 날 폭등이 나오죠. 제가 지수 선물이 상한가 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지수 선물이 20% 가서 멈췄죠. 물론 이제 종가에는 한 뭐 조금 1, 2% 뺐는데 그날 뭐 SK 하이닉스 상한가 가고 삼성전자가 뭐 상한가 근처 28% 정도 가격가 올라가고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한번 그렇게 엄청난 지진이 있었잖아요. 7월 말에 뭐 엄청난 급락과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보면 뭐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여러 군데서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마모토도 나오고 뭐 콜롬비아에서도 지진이 베네수엘라도 나오고 뭐 하여간 그런데 지진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게 지진이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뒤이고 나면 이게 여파가 오래가 의심의 벽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뭐 12,000 간다 이러면 갑자기 야 이렇게 빠졌는데 12,000 간다고? 기자들의 톤이 달라요. 옛날에 12,000 간다고 뭐 신났다고 썼던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인데 야 이게 야 니네들을 팔면서 지금 우리 보고 12,000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비꼼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닥은 잡았구나라고 보는 게 맞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들 보면은 뭐 이제 온갖 비관론들이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녀요. 저도 많이 봤어요. 이제부터 대세 하락이다. 다 도망가서 미국 가야 된다. 막. 예. 그런 것들을 싹 잡아다가 구속시켜야 된다. 예. 물론 이제 40% 가까이 빠지면 지수가 30%, 3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7월 달 한 달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22%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라온 게 연초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올라왔죠. 2배 이상 올랐잖아요. 4,00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9,800까지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되돌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님 의견에 동감은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는 의견 중에서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쵸? 꺾인 것도 아니고 예. 기업들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뭐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로 투자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기업들이 IR 하는 부분하고 이 주가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괴리가 나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적 이제 우리가 2분기 최고 실적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데 오히려 실적 발표할 무렵부터 마이크론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마이크론도 최고 실적 내고 나서 빠졌고 계속 지금 다 실적 발표에 다 빠졌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실적 발표 전부터 빠졌습니다. 먼저 공격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론이 됐든 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뭐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고 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면 어떡하냐 그럼 안 줄어들었잖아요. 구글도 계속 한다 그러고 마이크론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한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돈도 잘 벌고 있고 구글도 한 내년 정도 되면 칩도 팔고 뭐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럼 이제 의구심이 그거에 대한 수요단에 대한 의구심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이 늘겠냐 그럼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달 논리였는데 확인 다 했는데 더 빠졌죠. 7월 말에.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결국엔 그런 타이밍을 맞춰서 헤지펀드들이 공격하고 방어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내버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스타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너무 좋대 시장이. 긍정적으로 막 또 보고서를 냈어요. 스타들이 엄청난 공매도 헤지펀드이면서 또 증권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리포트도 막 내요. 리포트는 또 좋대 이제 막.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공격 다 끝났다. 이제 위로 보내려고 하는 힘이 강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논리 반박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대세 하락이 어쩌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면 야, 너 나스닥 지수 봤어? S&P 500 지수 봤어?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예, 절대 전 세계가 미국이 전 세계 차지하는 시가총액 65%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2%에서 3% 사이예요. 2%까지 떨어졌을 거야 아마 지금. 그러면 2% 시장이 빠져서 전 세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미국이 폭락이 나와야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금리에도.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빠지는 게 금리 때문이래. 못 가는 게. 유가 때문이래. 트럼프 때문이래. 그러면 미국은 벌써 더 빠졌어야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가 있는데도 미국 시장은 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성장의 동반자인데 우리만 혼자 내리꽂을 수는 없다. 그게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하게 먼저 과속했다가 브레이크 한번 밟힌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36층, 35층에 사셨으니까 33층에 사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20층대까지 내려오고 뭐 심지어 18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내 자산이 반토막이 났다. 뭐 다 반토막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뭐 이제 올해 이제 많이 사셨겠죠. 다들 올라오면서 더 사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연초에 샀던 자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주식을 열심히 했던 분들은 지금 더 샀어도 계좌가 거의 보합 아니면 풀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한 20-30% 수익 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비중을 확 높이신 분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남 탓을 하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다리거나 더 사거나. 방법이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장주였다가 갑자기 가치주가 됐다. 너무 싸졌다. 가치주 레벨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속도는 예전 같지 않겠지만 올라간다. 네, 불쑥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찾아야죠. 제가 한 2주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8월 딱 시작하면서 7월 말 8월 초 딱 됐을 때 31일 날 그 폭등 나오고 이제부터는 저기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렇게 눈 감고 아무거나 탁 찍고 그냥 사셔도 10%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바닥에서 35% 반등이 나왔어요. 네, 35%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충 아무거나 샀어도 한 15에서 20% 많이 올라온 걸 50%씩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지금 바닥에서 한 6만 원대까지 6만 원을 깼었는데 지금 8만 원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어 이번에. 근데 그게 2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2주도 안 걸렸어요. 한 뭐 일주일하고 조금 더 걸렸죠. 그럼 지금 갑자기 코스닥으로 가재 사람들이. 그러니까 빠지죠. 삼성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코스닥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예, 그러면 코스닥이 빠집니다. 예, 쉬어야 돼. 거기도 단기 자율 반등 나오고 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오늘 주제를 잡을 때 제가 장비주들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장비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32만 원,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200한 3, 40만 원 그 정도 오면 대부분 이익권이 실 거예요. 이제 물론 그 위에 사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익이 나신 분들 저 밑에 사셔서 지금 그분들이 이익이 많이 났다가 이익이 쪼그라드니까 더 열받은 거야. 이게 내가 번 거를 뺏기는 게 더 싫거든 사람들은. 내가 이걸로 빨리 팔아가지고 차를 샀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쯤 가면 비중을 좀 줄이자. 많은 분들은 한 뭐 계좌에 뭐 7, 80%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럼 거기서 좀 줄여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느려질 것 같으니 올라갈 때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례적인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속도가 빨랐던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뭘로 가야 되냐? 이제 장비로 가야 된다.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2의 먹거리가 시작되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지난달 두세 달 전인가 여기 와서 반도체 장비 물어봤을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밸류가 너무 비싸다. 아직 실적도 안 나오는데 주가가 먼저 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밸류 따지지 말고 그냥 사야 된다. 밸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고밸류일 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앞으로는 투자의 사이클에 들어가죠. 이제 우리가 P의 사이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은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른 거 이미 주가가 다 반영을 했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 삼성전자가 30, 한 2, 3만 원, 뭐 하이닉스가 200, 한 4, 50만 원 근처 가면 거의 다 반영했다고 보면 돼요. 27년도의 성장폭은. 그럼 28년도부터는 Q가 늘어나야 돼요. 양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뭐 용인팹 막 1공장 이제 짓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또 청주에다 공장 하나 더 짓는다 그러고, 청주는 랜드입니다. 랜드 하나 더 짓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용인팹 2기 두 번째 공장 지금 착공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투자하겠다고. 삼성전자는 지금 P5 지금 짓고 있는데 용인에다가 지금 하나 더 짓겠다고, 용인 거 시작하겠다고 이제 발표했어요. 그러면 발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공장 규모가 근데 P5보다 더 큰 공장들이에요, 다. 용인에 짓는 거는. 그러니까 공장 하나 짓는데 뭐 얼마 들어간다더라? 60조? 60조. 맞아요. 네. 그럼 보통 일반 P4, P5 이런 이제 P3 뭐 이런 거는 한 20조 정도면 짓는 공장이거든요. 좀 작은 공장들인데 이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다 공장 2개 짓는데 꼴랑 2개? 그 공장 2개가 그 2개 지으려면 한 120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거는 라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많은데 그럼 그 라인을 다 채워줄 장비가 있냐? 지금 장비 회사들 지금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KLA 뭐 지금 미국의 장비 회사들은 난리 났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비메모리와 메모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로직 반도체를 만드는 그 TSMC나 인텔도 지금 뭐 투자 공장 더 짓겠다고 지금 맞아요. 증자했잖아요. 인텔,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삼성전자, 거기에 메모리 회사들까지 싸그리 다 투자를 한다. 없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장비주들이 먼저 갔다가 반도체 부러지니까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먼저 갔다가 조정 나왔었죠. 근데 그러면 이 조정 나온 게 오히려 기회죠. 이제부터 10년의 사이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대표님 생각에는 네. 지금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그럼 아까 이제 장비 얘기도 해주셨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이클이냐 구조적 뭐 그런 거 성장이냐 구애받는 거 뭐 없이? 이런 거 어제 이제 그 마이크론의 CBO 하시는 분이 자기가 평생 메모리를 했는데 이런 시기는 처음 경험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니들이 자꾸 뭐 시크리컬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이클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사이클이 지금 10년짜리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10년짜리인데 이제 2년 왔는데 그 사이클이라고 인정할게. 그럼 근데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아예 반문을 했어요. 니네가 메모리에 대해서 못 믿겠다. 지금 월가의 원로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원로분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사이클이다 반도체는. 그거 동의해요. 사이클이 아닌 산업이 어딨어. 다 사이클이지. TSMC가 약간 좀 독점 기업이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잘 못해서 TSMC가 혼자 물량을 80% 이상 소화하니까 거기를 구조적 성장으로 오고 PER을 25배까지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3배, 4배 이렇습니다. PER. 내년 기준으로 보면 다 3배, 3배, 4배 초반 막 이래요. 그거는 볼펜 만드는 회사들도 그거보단 더 줘.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이 지금 한 6배에서 7배 정도 받는데 내년 기준으로 마이크론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정답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구조적 성장 아니라고 그래 치자 니들이 하는 말대로 그러면 사이클 산업인데 사이클이 겁내 길 것 같아. 근데 너 지금 자꾸 니네 지금 고점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설비 투자를 하면 가격이 꺾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LTA를 자꾸 되게 근시안적으로 지금 100원 받았던 거를 LTA로 110원으로 하면 나중에 13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110원에 묶으면 니네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영업이익의 이 상승률이 줄어드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LTA는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쟁이들은 그 가격에 너무 예민해. 근데 사실은 빵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규모를 키우려고 했더니 옛날에 키웠어. 누가 막 주문해가지고 막 키웠는데 얘네들이 취소해. 돌아버리는 거지. 공장이 가만히 있는 순간 모든 게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풀가동을 해야 돼요. 적어도 가동률 한 50% 이상은 유지해줘야 이게 그럼 계속 반도체가 안 팔리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자꾸 쌓여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하면 망할 뻔했잖아요. 2017년 그것 때문에 망할 뻔했거든요. 그 증설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옛날에 구라쳤던 애들을 LTA로 묶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애들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애들이야 다. 근데 거기에 직납하는 뭐 서버 디램이나 뭐 이제 랜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 될 거예요. 그게 5, 60% 많아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LTA를 자기가 한 60%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직납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한 50% 얘기했을 거예요, LTA를. 왜? 50%는 다 어디에 가냐면 다 엔비디아한테 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30% 정도가 이제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ASIC 반도체 만드는 쪽으로 다 가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 직접 구매하는 애들은 입장에서는 가격을 따지죠. 반도체. 뭐 1원이라도 깎으려고 하겠지. 근데 엔비디아도 당연히 깎으려고 하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계속 지금 최태원 회장님만 만나면 자꾸 조금 더 달라 그래 반도체를. 그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받아다가 그럼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냐 메모리가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이제 하나의 렉을 만들면 이제 하나의 그 엔비디아에서 쭉 풀 세트로 만들잖아요. SSD도 넣고 뭐 GPU도 넣고 뭐 HBM도 넣고 뭐 CPU도 넣고 해서 다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팔잖아요. 이제 세트로. 그러면 세트를 만드는데 예전에 메모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원가에? 지금이 한 50%가 가까이 올라갔어요. 내년 되면 한 78%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계속 가격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GPU 가격은 상승 안 하는데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도.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메모리를 깎으면 얘네들이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까 자기 GPU 가격 이거 세트 가격을 올리면 돼요. 지금 핸드폰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메모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핸드폰 하나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러네 지금 이제. 근데 우리가 핸드폰 살 때 200만 원 주고 살 때 여기 들어간 메모리 가격이 얼마였어요?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간접 공급하는 엔비디아로나 뭐 이런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TPU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단가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 소비자한테. 근데 이제 이거를 근데 우리도 이렇게 계속 올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올리면서 증설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LTA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아 얘네 3년 동안 5년 동안 이만큼 내가 해주기로 했어.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 우리 부족하네 요만큼이. 그러면 요만큼 공장 더 줘. 그게 TSMC 방식이죠. 주문 받아놓고 공장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잉 공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수건이 그동안 고민, 메모리 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건데 어떨 때는 막 많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조금 필요하고 근데 이제 수요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지죠. HBM은 이미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서버 디램이나 이제 랜드까지 그렇게 공급을 하면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그림인데 그게 해서 한 27년 말 28년 초 되면 구조적 성장 얘기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 밸류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구간의 이 요철, 그렇죠. 비포장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되게 힘드신 거죠. 자꾸 의심을 하게 돼. 나를 스스로를. 좋은 얘기를 들어도 자꾸 의심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래도 얘기하니까 이게 상승률이 꺾이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돈의 싸움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코스닥 쪽에 이제 소부장 쪽을 한번 보자고요. 네. 제가 기업들 몇 군데에다가 이렇게 소재 기업이랑 부품 기업이랑 장비 기업들한테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실제로 물어보니까 장비 기업들은 뭐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공장 증설에 따른 수혜니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나온 건 별로 없고 일단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TSMC도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인텔이나 마이크론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부품 쪽도 지금은 약간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을 딱 본다라고 했을 때 대표님이 보시는 소부장 중에 전공정이 됐든 후공정이 됐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이제 공장 지은 과정을 보면 뼈대 만들고 뭐 틀 만든 다음에 클린룸 설치하면 그때부터 장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발주가 언제 나오냐면 공장 열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적어도 1년에서 6개월 전에 발주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럼 지금 발주 들어갔겠죠 다. 28년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들어가겠냐라고 보면 지금은 후공정 단은 별도로 보셔야 되고 패키징 공장도 지금 다 지금 더 확산하고 있어요. 예, 뭐 삼성도 온산에다 더 짓고 있고 온양 쪽인가 뭐에다 더 짓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청주 쪽에 M15X 그쪽에다가 지금 또 패키징 공장 지었는데 또 그 뒤에다가 또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랜드 공장도 더 증설한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전 공정과 후 공정이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원익 IPS, 테스, 뭐 유진테크, 뭐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지금 보면 실적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적자야 심지어. 맞아요. 예, 삼성에 1도 안 들어가니까 거기 삼성이랑 싸워가지고. 네, 그러면 SK하이닉스에서 물량을 안 줬다는 거야 아직. 네. 근데 이제 발주가 나오겠죠. 그리고 원익 IPS나 유진테크나 이런 삼성에 같이 납품하는 애들은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공정단에 있는 대표 종목 해봐야 우리나라 몇 개 없어요. 그 종목들 뭐 작은 종목은 VM 뭐 이런 종목들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런 부품에 또 이 장비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회사들, 맞아요. 뭐 CMTX 같은 회사들, 원익 QNC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보면 장비의 부품이잖아요 또. 네. 예, 그리고 또 테스트 뭐 소켓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뭐 프로브 카드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도 좋고 예,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장비들이 실적이 안 나오지 당연히. 네. 지금 안 나와요. 지금 발주 나오면 언제 실적이 지키냐면 내년에 지켜요. 우리 하반기나 4분기나 내년에 지킨다고. 그러면 실적이 올라오기 전에 사야 된다. 올라오고 나면 이미 다 주가는 저기 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덤벼야 되는 시기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야 지금 반도체 안 좋은데 가겠어?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올라가면 좀 올라가고 삼성전자 빠지면 빠지고 그러면 우리 전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을 때 사고 올라갈 때는 놔두고 단기 매매를 하셔도 돼요. 놀아도 여기서 놀아야 된다. 근데 증권사 이제에서 나온 리포트를 잠깐 보고 있으면 네. 실제로 소부장 기업들한테 막 그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지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 기업이나 소재 기업이나 부품 기업들이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반도체 업황은 너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렇게 많이 못 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밸류에이션은 다들 비싸요 아직. 다 20배 막 이렇게 넘어요. 빠졌는데도.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못 산다? 삼성전자 저 5만 원일 때 밸류에이션 더 비쌌어요. 그때 PER 5배 넘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사이클의 흐름을 보면 이제부터는 투자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포트의 한 10% 이상은 무조건 반도체 소부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본격 상승하면 그때 20%로 늘리면 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한 10%를 모아놓고 가만히 보다가 이제 리포트 막 나오고 난리치고 하면 예, 그때가 또 한 번 랠리가 나오겠죠. 예, 그럴 때 더 사는 겁니다. 불타기를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점에 가면 팔고 나올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반도체 장비가 투자가 어려웠던 게 반도체 소부장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올라가다가 부러질 때는 1년씩 부러져요. 왜? 안 나오거든. 그렇죠. 이미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먼저 부러져 있어요. 아 끝났다 투자 이러면서 이제 벌써 부러져. 실적 좋은데 왜 빠져요? 어차피 너 내년에 실적 안 나오잖아. 그러고 뺀 거거든. 근데 지금은 내년에 실적이 안 나오자가 아니라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내년에는 잘 나올 거고 나온다? 내후년에도 잘 나올 거고 글피해도 잘 나올 거고 계속 잘 나올 거다. 한 10년은 내리 잘 나올 거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중에서 자 소재 부품 장비 딱 네. 나눠갖고 네. 어느 기업들을 주목해 보면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은 장비를 봐야 돼요. 소재 쪽은 지금 풀가동 때문에 좋아지는 거거든요. 초반에는 뭐부터 들어가죠? 장비부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테스트하고 가동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재 단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장비가 한 7 정도 돼야 되고 소재가 한 3 정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장비 쪽이니까 어떤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전공정에서는 저는 뭐 유진테크나 원익 IPS 뭐 이런 종목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후공정단에서는 어차피 한미반도체가 대장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재 단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원익 QNC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CMTX 같은 종목도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거기 삼성이랑 마이크론 주로 납품하는 회사니까 신규 상장주라 좀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샘CNS 같은 회사들, 프로브카드 이런 거 하는 회사들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되고 이게 어렵다. 그럼 반도체 소부장 ETF 지금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한 10개 종목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지 보실 수 있거든요. 네이버 찾아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ETF 쳐보시면 쭉 나와요. 한동안 주가 올라갈 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고점을 만들었거든. 근데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럼 빠져 있을 때 그런 ETF를 찾아서
그냥 그거 하나만 투자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안 그러면 내가 이게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얘가 장비의 부품인지 뭐 테스트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 공부하기 너무 어렵거든 이게. 증권회사 20년 가까이 다닌 저도 주식 한 20년 한 사람도 어려운데 볼 때마다 헷갈려서 다시 봐야 돼요. 네. 반도체 공정이 너무 지금 막 네. 세분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세분화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자체가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전공정, 후공정이 아니라 네. 전공정 내에서도 계속 지금 세분화가 되고 세분화돼 있는 있어요. 상태라 네. 전공정에서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은 유진테크, 원익 IPS 딱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전공정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 모르죠. 반도체 공정이 진짜 많잖아요. 네, 많죠. 네.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분명 있을 텐데 어느 쪽이 더 많을 거냐, 어느 쪽이 더 수혜를 입을 거냐라고 했을 땐 그때는 뭐 그게 사실은 지금 반도체가 이제 점점 세분화되면 테스트 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네. 계속 해야 돼요. 뭔 테스트 장비 회사들이 이렇게 많아? 그럼 이제 계속 분량 안 내려고 중간중간에 계속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공정 사이사이에. 예, 그게 근데 단가가 낮아요. 테스트 장비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아예 증착이나 식각 쪽으로 가는 장비들을 보시는 게 낫다. 진짜 메인 공정으로 가는 게. 예. 그리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메인 공정이냐 아니에요. 예, 메인 공정하는 건 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KLA 뭐 이런 애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도체 소부장을 진심으로 투자하실 거면 미국 장비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섞으면 좋죠. 어떤 분들이 미장이 좋아요, 국장이 좋아요 이러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건 미장에서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건 굳이 미장 가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양자 컴퓨터 하는 회사가 있나요? 없죠. 그런 건 미장으로. 그런 건 미장에서 사야죠. 광통신 미장 가서 사야죠. 그 뭐 요즘에 광 관련된 거 하는데 루멘텀 사면 되지 그냥.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장비도 결국에 메인 장비는 이제 노광하는 거는 그렇죠. ASML밖에 없고 뭐 증착이나 식각 쪽은 또 저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또 있죠. 예, 거기 그쪽이 메인 장비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와주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도와주더라도 그거를 이제 장비가 이게 있으면 갖다 쓰면 반도체 다 만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레시피가 다릅니다. 똑같은 디램을 만들어도 SK의 공정이 있고요. 삼성의 공정이 있고. 삼성의 공정이 있는데 그 장비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테스트를 넣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미국의 공장 지면은 뭐 이거를 촬영 뭐 안에 내사를 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약간 특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큰 흐름으로 보면 노광이건 식각이건 뭐 증착이건 테스트건 아니면 저 뒤에 패키징이건 간에 풀로 다 가겠죠.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웃긴 거지. 반도체 공장이 스타트 빵 하면 끝날 때까지 자동입니다. 저희 거의. 근데 엔지니어 왜 있냐면 이게 가다가 문제 생기면 빨리 고쳐야 되니까 대응팀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 별로 하는 거 없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문제 생기면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 24시간 풀 대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24시간 풀로 돌아가요. 공장이 3교대로. 그러면 얘네는 전 공정이 처음부터 웨이퍼 집어넣으면 그냥 쭉 끝까지 가서 밤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나온 거 가지고 이제 패키징하는 거는 패키징 공장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되게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붕어빵 찍듯이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정 라인이 쫙 합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소부장이 근처에 깔리면. 네, 그래서 반도체 공장 보면 길잖아요. 네. 건물이 P4, P5 사진 보면 막 길잖아 공장이. 긴 이유가 스타트에서 끝까지 가야 되니까. 중간에 꺾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다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을 보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무슨 중에서 말인지 고른다라고 알겠어요. 하면 예. 그 기업들 고른다 그러면 실제로 소부장 기업을 투자자분들 쪽에서 어떻게든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 부분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갖고 있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요철, 위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연이죠. 낚이죠? 아니 이제 공장을 빨리 짓는다고 해놓고 생각보다 전방 산업이 안 좋아서 공장 짓는 게 자꾸 딜레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요철이죠. 그럼 그런 얘기 나오면 다 팔아야지. 그거만 없으면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진짜 순항한다. 10년. 지금 계획으로 보면 10년, 2035년에 지금 광주에다가 공장 짓는다는 네. 거예요. 근데 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막 이거를 빨리 하라고 할까요? 기반 시설 닦는데 오래 걸려요.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인팹도요. 용인팹 그거 지금 이제 막 공장 짓고 있잖아요. 1공장. 거기 SK하이닉스 부지 쪽에 정리하는 데만 한 5년 걸렸어요. 사람들 내쫓고 거기 논밭 다 밀고 평탄화 작업하고 토지 보상하고 하는데 5, 6년 걸렸어요. 제가 거기 지나가 봐서 알거든요. 막 플랜카드 붙어 있고 그런 사람들 민원 다 끝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 물 들어가야죠. 전기 들어가야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역할이 뭐냐면 지금 광주 공항 밀어가지고 군공항 밀어가지고 한다는 이유가 거기다가 터를 만들어 주는 거야 빨리. 그렇죠. 그러면 터를 만들어 놔야 언제든지 짓죠.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4, P5가 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미루다가 반도체 여파 안 좋으니까 P4 중단, 공사 중단. P5 전면 중단. 근데 땅은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어떻게 거기 먼저 짓는 거지. 그러니까 털을 먼저 잘 닦아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자꾸 여팡이 꺾인다든지 수요가 준다든지 뭐 전방에 AI가 뭐 데이터 센터 짓는데 자꾸 늦어진다든지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도 우리가 상황 봐서 LTA 계약이 별로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간을 미룬다 이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도 물량은 내가 가져갈 텐데 1년 뒤에 가져갈게. 조금 좀 이연하자 이러면 공장 좀 늦게 짓겠죠. 그러면 장비주들은 그때는 한 번씩 또 울퉁불퉁 또 그렇게 되겠죠. 장비주 차트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이래요, 뭐 펄스가 주봉 월봉 보면, 그게 워낙 짧아서 그래 투자 시기가. 근데 이게 길어지면, 사실은 지금 중국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많이 막 따라붙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미중 이제 갈등 생기면서 중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 다 나온 상태잖아요. 사실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나왔고 엔지니어링 나왔고 이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 쪽 기업들의 어떤 혜택을 입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그 램 리서치나 이런 회사들이 장비를 주죠. 원래는 줬었는데 지금도 일부 나갑니다. 중국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거의 뭐 증착 식각 장비들은 다 걔네 거 갖다 쓰는 거니까 중국이 장비 내재화를 하고 있죠 지금. 증착 식각 자기들 다 만든다고. 다 만들고 있다고.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만들어요. 근데 걔네들 장비가 메인 장비지 보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준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옛날에 미국에서 산 장비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줬냐면 일본 애들이 해줬어요. 도쿄 일렉트로닉 같은 애들이 가서 이거를 보수를 해줬어요. 수리를. 근데 걔네들도 이제 안 가. 그래서 지금 자꾸 수율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신 메모리가 뭐 지금 뭐 쫓아온다 어쩐다 뭐 이러는데 창신 메모리의 수율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0%면은 엄청난 이제 마의 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수율을 다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웨이퍼에서 버리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중국은 거의 반 이상을 버립니다 지금. 그래도 그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워낙 좋아서 창신 메모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DDR5도 못 만들어요 아직.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DDR6로 지금 가려고 준비 중이고 여긴 DDR4 때문에 먹고 산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DR4를 이제 더 이상 안 만드니까 DDR4라도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려움의 문제는 장비에서 있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증설을 못합니다. 장비 누가 주는데? 안 주죠. ASML 안 주죠. ASML의 주요 고객은 누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얘네가 메인 고객이에요. 그렇죠. 창신 메모리 공장터 만들어 놓고 손가락 빨 수 있어요. 이제 장비가 쇼티지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도 장비 달라고 그러고 여기도 달라고 하고 지금 장비사들이 이제 골라서 줘야 돼요. 메인 장비들이 만약에 빨리 안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장비주들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비의 공급난이 아마 심화될 거다. 향후. 향후. 내년만 돼도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소부장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어쩔 수 없이 장비가 장비죠. 될 수밖에 없네요. 장비가 갑이죠. 장비 업체가 갑질할 겁니다. 이제 장비 가격도 올라갈 거고 많이. 그러니까 ASML이 30% 증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ASML이 30% 증산하려면요, 지금 간의 수공업을 엄청 돌려야 돼요. 거기 핵심 부품들은 다 간의 수공업이거든요. 장비주 중에 정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종목 한 두세 가지만. 저는 유진테크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전공정에서는 그걸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단에는 여전히 저는 한미반도체에는 좀 너무 빠져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CMTX 같은 소재 회사들, 그다음에 원익 그룹에서 원익 QNC도 좋죠. 파츠 쪽으로는 워낙 잘하는 회사니까. 근데 이제 원익 QNC는 문제가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빨리빨리 안 해주는 게. 네, 제가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 반응 안 해주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언제 반응하는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익 그룹들은 다 좋아요. 좋은데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쪽을 보시려면 차라리 유진테크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삼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으면 후공정 패키징은 그쪽이 다 해주는 거니까 뭐 어차피 그럼 하나마이크론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지금 되게 좋아요. 하나마이크론.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낫고요. 제일 좋은 거, 제일 편하게 하려면 한솔케미칼 같은 거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지금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알죠. 말씀드리면 왜냐면 워낙에 유명한 회사들이기도 하고 그쵸. 소부장 중에서 제일 하는 게 아마 제일 궁금하신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비가 내년부터 좋아진다. 네. 그러면 진짜 내년 언제부터 좋아질 거냐? 딱 했을 때 언제쯤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로드맵은 나와 있잖아요. 27년도 말에 용인폐비 완성이 돼요. 일기가. 네. 그래서 내년 말쯤에 테스트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마 28년부터 할 텐데, 그러면 이거랑 그다음 P5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공장을 우리는 어떻게 짓냐면 한 3년에서 4년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마이크론이 미국에다 짓는 건 한 3, 4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테일러 팹도 오래 걸렸잖아요. 중간에 뭐 중단하긴 했지만 우리는 되게 빨라요. 여차하면 부지만 있으면 한 1년 6개월이면 져요. 일단은 뭐 골조 세우는 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지금 딱 계산을 해보면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만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 들어갈 장비를. 그렇죠. 내년 요맘때쯤이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차곡차곡 만들고 있겠죠. 그럼 뭐 내년 1, 2월 1분기 그럼 정도는 내년에 1분기, 2분기부터는 나와야 되네요.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공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엔 또 300억 미만인가? 공시 안 해도 된다며요. 자율공시로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의무 공시가 아닌 것들 있잖아요. 자율공시. 자율공시하는 것들. 네, 그건 저기 뭐냐 매출액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그래서 자율공시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못하게 할 겁니다. 삼전 하이닉스가. 자기가 캐파가 드러나기 때문에 못하게 하거든요. 캐파를 보여주는 거라서. 마이크론도 그래서 공시 못하게 해요. 그래서 깜깜이가 될 겁니다. 당분간. 실적은 나오는데 깜깜이가 된다. 깜깜이가 된다. 예, 근데 다 알죠. 공공연한 비밀이죠. 어차피 장기 공급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LG 이노텍이 애플에다가 납품하는 거 다 아는데 전 세계가. 근데 고객 상대를 안 알려주죠. LG 이노텍은 아직도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 회사에 납품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똑같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투자자들께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의 공시 중에서 장기 공급 계약은 공시가 없어요. 왜냐면 장기 공급 계약은 공급 계약을 한번 맺어놓고 매년 스팟성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라 공시가 없고, 단기 공급 계약만 공시가 있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놓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율 공시밖에 없어요. 근데 자율로 우리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를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공시가 몇 개 나가다 보면 자신들이 생산 능력이 다 보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웬만큼에서는 원래부터 장기 공급 계약할 때 못하게 막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반도체 호황은 앞으로도 계속 다 이어질 것 같고, 저도 이제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몇 군데 전화 돌려봤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나빠질 거란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호황이 좀 오래 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